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공포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국가의 경제 정책은요, 크게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재정 정책이라는 거는요,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것을 재정 정책이라고 그러죠. 여기에는 적극 재정과 긴축 재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적극 재정이라는 것은 불황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국가가 막 푸는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긴축 재정이 있는데요. 호황시 경기 가열, 인플레이션 등을 막기 위해서 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현재의 재정 정책은 지금 어떤 정책을 피고 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지금 정부는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피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무려 558조나 된다는 거죠.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난지원금 등도 계속 정부가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돈을 푼다는 얘기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푸는 것이죠. 또한 국가의 경제정책 두 번째는요. 금융정책을 들 수 있겠죠. 국가의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중앙은행이 행하는 금융조절을 말하는 건데요. 금융정책을 놓고 보면 뭐 통화량이 있겠죠. 불황시에는 통화량을 늘려야 되고요. 호황시에는 통화량을 줄여야 되겠죠. 불황시에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요. 호황시에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죠. 여기서 금리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금리라는 거는 돈을 빌려 쓴 대가를 말하는 거겠죠. 나에게서 남는 돈을 은행에 예금 또는 타인에게 빌려줌으로써 뭐를 받습니까? 이자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행에 빌려주면 예금, 적금, 이자를 받는다는 얘기겠죠. 또한 내가 돈이 부족해요, 현재. 따라서 부족한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 경우가 있겠죠. 이걸 우리는 대출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대출 이자를 부담하셔야 되겠죠. 금리의 결정 요인을 본다면 기본적으로는요. 시장의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고 빌리는 자가 많다면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런데 돈을 빌리는 자가 적어요. 그러면 금리는 하락하겠죠. 또한 경기가 좋아진다면 기업 투자가 증가하겠죠. 아니 경기가 좋다 보니까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돈의 수요가 증가되고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경기가 나빠진다면 기업 투자가 감소되겠죠. 돈의 수요도 감소되고 따라서 정부는 금리 인하 정책을 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현재의 금융정책은 통화량이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저금리 정책을 계속 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까지 피고 있음으로써 통화량은 굉장히 늘어났죠. 또한 저금리에 대한 적극 재정으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급등했죠. 또한 부동산 시장까지 급등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 코인까지 그래요. 뭐 코인까지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죠.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미국의 다우 산업지수 이것 또한 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급등을 했고요. 미국의 나스닥 종합지수 또한 마찬가지죠. 뭐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는요. 전 세계적인 위험 자산의 급락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 저금리 현상,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면 경기가 가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주식과 부동산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또 한 번 더 급등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이건 거품이 꼈다 했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거품이 낀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어요?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국은요 금리 인상 등 긴축 재정을 핀다는 거예요.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일부 자산에 거품이 낀 것이 맞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으로 인한 금융 불균형 심화가 상당한 부담이 된다라고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였죠. 결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국가가 적극 재정에서 긴축 재정으로 금리 인하에서 금리 인상 정책을 핀다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냥 알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긴축 재정을 하게 됨으로써 정부가 돈을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까지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오른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하게 됨으로써 저축은 늘고요. 소비는 감소되겠죠. 투자 부분에 대한 이자 부담의 증가로 인해서 기업과 개인 등의 투자가 감소되겠죠. 그렇다면 금리 인상 시 서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은행 이자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예금 이자가 증가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시중에 있는 돈들이 은행으로, 예금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한 금리 인상이 된다는 얘기는 대출 이자가 증가된다는 거죠. 매매에 의한 담보대출을 받았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여기에 대한 이자가 부담이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저금리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금리가 인상됨으로써 이러한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가 주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즉 심리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금리 인상은요. 자산 시장에 앞으로 큰 충격으로 다가올 듯 하다는 거죠. 다만 이러한 금리 인상이 언제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드리면 미국 언론에 의한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된다는 얘기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내년 초쯤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 또한 예상 밖에는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뉴스가 하나 떴죠. 브라질이 지난 5월 5일 날 기준금리를 기습적으로 인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화면을 보시다시피 브라질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50%로 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국은행 또한 고민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연내에 올해 말에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렇다면 만약 한국은행에서요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몇 퍼센트를 올릴까요? 제가 보는 점은 아주 간단하죠. 지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준금리가 1.25%에서 현재 0.50%이거든요. 만약에 기준금리가 올리게 되면 몇 퍼센트로 오를 것이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0.50%가 예전처럼 코로나19 영향 받기 이전처럼 1.25%로 올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물론 당장 0.75를 브라질처럼 올릴 수는 없겠죠. 0.25씩 두 번, 세 번에 거친다면 이러한 1.2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주식 시장이 됐든 부동산 시장이 됐든 좀 과열됐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1.50%까지, 즉 1%까지도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건 저희 생각이고요. 만약에 코로나19 영향 받기 이전에, 즉 1.25%까지 올린다면 대출금리 0.75%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대출을 1억을 받았다면 이자가 75만 원 증가되고 2억을 받았다면 150만 원, 3억을 받았다면 225만 원, 5억을 받았다면 375만 원의 이자가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대출 원금 상한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무섭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신용대출까지 받았다. 카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점잡을 수가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이러하니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금리 인상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빚내서 투자하는 시기도 서서히 사그라지고 있고요. 이제는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더 이상 폭등을 바라다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면 실제적으로 주식과 부동산 시장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제 그러한 시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